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의 주식이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여름 이후 1년간 반토막 그리고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공격적인 목표 주가 하향이 있지만 기술적인 지표로는 바닥을 알리고 있는데요. 경험적으로는 이럴 때가 주식을 사 모을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임희석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임희석 연구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하는지를 여쭤보기 전에 코로나 때 이 주식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또 왜 그렇게 빠졌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때 왜 그랬죠? 두 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핫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집에 좀 강제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할인마트나 이런 곳을 가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들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23, 4% 정도였다면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2020년까지만 해서 27%, 28%까지 이러한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국내에서 현재 온라인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네이버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 수혜를 받으면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으면서 2020년에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이거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현재 커머스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중소 쪽에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카카오가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주가 상승, 밸류에이션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은 광고 쪽에 있습니다. 신규 광고 수익 모델을 2019년 5월에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카카오톡에 채팅창들이 있는 그 탭을 켜보시면 위에 광고가 상시로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버전을 2019년 5월에 카카오톡 비즈보드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신규 광고 수익 모델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카카오톡을 켰을 때 처음에 한 3번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2번에 한 번, 그리고 2020년에는 뭐 3번 키면 2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인벤토리를 계속 조금씩 차곡차곡 커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광고 인벤토리를 사용하면서 신규 광고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됐고, 당연히 이제 광고 쪽이 다른 여타 산업군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 이상이 되는 고마진을 가진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기존에는 5천만의 MAU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매출이나 수익으로 좀 변환을 시키는 모습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약했었는데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5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MAU를 갖춘 이 플랫폼이 수익화를 시작했다는 면에서 국내 투자자 그리고 해외 투자자 분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관심을 일으키면서 2020년까지의 주가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의 좀 도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1년 한 여름까지는 두 업체 모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가 더 시청이 커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정도부터는 사실은 계속해서 뭐 1년 동안 빠졌으니까 굉장히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또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런 매출과 이익 단계,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신규 광고 수익 모델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인벤토리 차곡차곡 올리면서 성장을 했던 부분이 21년도 상반기까지는 고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인벤토리가 결국 이제 상시 노출까지 되다 보니까 Q단에선 더 이상 커질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둔화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좀 센티 측면에서 2021년 뭐 상반기 그리고 가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상장된 카카오 계열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등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기업들이 상장을 했을 때 신규로 기업 가치가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하면 카카오가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IPO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부들이 다 IPO를 마치면서 그러한 모멘텀도 좀 잃게 되면서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이 탑라인도 저하가 되고 수익성의 개선 폭도 이전보다는 떨어지는데 이러한 모멘텀까지 좀 부재를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회사들 그렇게 많이 상장한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총도 사실 저는 그걸 다 감안했던 그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좀 나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직도 좀 비쌀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상장한 회사들이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각 이런 사업부들의 성장성, 상장할 때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업부들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목표했던 만큼 더 갈 테고요.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 모든 부분의 상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물론 상장할 수도 있고 매각 이슈도 네네. 있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피코마로 유명한 네네. 카카오 재팬까지도 해서 한 3개 정도가 빠르면 내년까지 이렇게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상장 영역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새로운 기업 가치가 붙으니까 카카오의 밸류가 이 정도 애드업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느끼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IPO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네. 의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상장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그런 상장 사업부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블 카운팅 그런 이슈까지도 고려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선 이걸 호재가 아니라 신규로 좀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티 측면에선 지금 내년도까지 좀 생각이 되는 이런 추가적인 상장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로 일단 조금 논의를 좁혀서 한번 여쭤볼게요.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 성장의 폭 자체가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씩 가장 중요한 사업부들이 어쨌든 성장은 나오지만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꺾였기 때문에 트렌드로 보면은 앞으로 좀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에 좀 해당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까지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네. 그럼 이렇게 국내에서 성장주로 꼽는 섹터로 보자고 한다면 결국에 주도를 한 것은 전기차 2차 전지 네네. 부분이랑 그리고 인터넷, 그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주라는 그 개념을 보시면 결국에 탑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뭐 20% 이상, 뭐 많으면 30% 이상의 고성장, 또는 아니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수익을 못 내던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탑라인과 아래 수익성 모두의 개선세에서 챌린지에 직면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조금 더 시장에서 우려를 상대적으로 자아내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는 신규 광고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로스가 좀 더 높죠.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카카오가 지금 10% 정도의 OP 마진을 보인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작년까지 보이던 게 20% 정도는 네네. 해줬습니다. 네. 19점 몇 프로를 해줬는데 이게 좀 꺾이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작년도가 19.4% 정도 전체로 했을 때 OP 마진을 했다면 지금 1분기에 와서 16.4%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올해 3분기, 4분기 가면서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네이버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비용을 좀 확실하게 마케팅이나 이런 걸 커머스 쪽에서의 수익성을 개선을 시키면서 좀 확실하게 OP 마진이 좀 좋아지는 걸 보여준다 했는데, 지금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결국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 시장도 지금 국내 침체 상황이 좀 생각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분기에 생각했던 것 대비로 해서 좀 마케팅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는 환경이 더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OP 마진 자체가 1분기와 똑같이 기록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간다고 하더라도 개선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나, 기존에 저희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거의 1%포인트 이 정도 되는 수익성의 개선이 바로는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기대에서 살짝 미스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보면은 네.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이랑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이런 거라고 설명이 되고요. 이제 이건 과거의 일인 거고, 이제 내년 내후년을 추정하신 걸 보면은 대부분 꽤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그러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부들 중에서 무언가가 성장을 한다는 네네. 뜻이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영역, 네이버의 광고 영역은 이제 서치 플랫폼이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머스 영역이 있습니다. 커머스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클릭을 할 때 뜨는 이런 노출되는 광고들, 그래서 커머스 광고가 있고요. 저희가 네이버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겠죠. 뭐 2% 초반 정도 되는 이런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를 기억을 하시면 네이버 멤버십이 네네네.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네네.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부의 네이버 멤버십 수익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광고 그리고 커머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컨텐츠가 존재를 하고요. 컨텐츠 부문이 사실 지금 고성장을 그래도 유일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네이버를 좀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네이버에서는 컨텐츠 플랫폼을 좀 북미에서는 네. 왓패드 이런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에는 일본의 이북재팬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 2분기에 뭐 1,000억 후반에서 2,000억 초반에 웹툰 매출액을 올렸다면 작년도에 이북재팬이 기록을 한 웹툰 매출액이 4,0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분기로 따졌을 때 거의 1,000억 정도 네, 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분들이 현재 2분기부터 연결 편입이 되면서 사실 연간으로 했을 때는 온기로 이제 반영되는 건 내년도부터죠.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콘텐츠 쪽에서의 고성장세가 네이버의 사실상 내년도 매출 성장의 대부분을 좀 많이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외에도 클라우드, 핀테크 부문이 있는데 핀테크 부문도 사실 기존까지는 이제 고성장을 유지를 했지만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네이버의 GMV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그거와 거의 연동되어 있는 이런 네이버 페이, 핀테크 부문도 성장성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GMV가 뭐죠? 그로스 뭐 아마 머천다이즈 볼륨일 텐데 네네. 쇼핑에서의 거래액을 뜻합니다. 전체 거래액이요? 거래.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 규모를 말한다고 할 때는 네네.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GMV를 말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비용이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건비가 되는지 개발비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네. 업체들이죠. 미국 선도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 공격적으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인건비를 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사실 국내 업체들은 탑라인 성장은 좀 정체가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는 회사들은 뭐라고 설명을? 확실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인터넷 업종뿐만 아니라 특히 더 심했던 바로 옆에 있는 게임 영역도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더라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더 뽑았는데 매출이든 이익이든 더 냈다. 이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탑라인과 바텀라인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는 이 상황에서 새롭게 뽑은 사람들이 제 생산성을 발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올해 와서는 작년도에 증가하던 그런 인건비를 이제 유지는 하진 않겠다. 네네. 좀 어느 정도 헤드카운트도 뭐 작년도에 많이 뽑았던 거가 뭐 100이 있다면 뭐 절반 정도,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이렇게 네네네. 뽑으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글로벌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글로벌 업체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결국에 인력을 아예 감축시키는 경우도 있고 인력을 사실상 이제 내년도까지 뽑지 않는다는 그 빅테크들도 많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면하는 가장 큰 챌린지는 P 밸류로 봤을 때 글로벌 기업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친구들보다도 확실히 이제 비싼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인건비를 통제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난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인원 감축을 할 수가 없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내년도에 이런 수익성 개선 폭이 글로벌 기업보다 낮다면 네네. 사실 멀티플 괴리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교해서 좀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년, 내후년에? 카카오는 사실 올해 뭐 작년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랑 거의 비슷하게 갔던 부분이 컨텐츠 영역이 정말 고성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카카오가 잘하고 있는 거는 컨텐츠, 그러니까 웹툰에서도 일본 지역에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2020년도 상반기에 네이버가 지난 한 6년, 7년 가까이 1위를 하고 있던 일본 시장에서의 컨텐츠 매출, 그러니까 웹툰 매출액을 카카오의 피코마, 일본에서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 이름이 피코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피코마가 네이버를 추월을 하면서 컨텐츠 쪽으로도 아, 카카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로스를 보여줄 수 있다 하면서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로스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서는 사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로 가면서 이전과 같은 좀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팩터라고 생각을 하진 네네. 않고요. 오히려 제가 이번 레포트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광고 수익 모델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저희가 앞서 2019년 상반기에 추가가 됐던 게 카카오톡 비즈 모델 이제 신규 네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채팅창들 위에 위에, 상단에 네네.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3분기부터 추가로 도입을 하는 게 저희가 친구 목록 있잖아요. 네네. 친구 탭.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광고가 없었는데 이걸 3분기에 도입을 시작을 합니다. 친구 탭이요? 네. 감이 안 오네요. 친구 탭. 친구 네. 탭에서 아래 제일 왼쪽 탭이 친구 네네네. 목록이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맨 위에 여기는 상단에 광고가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 약간 테스트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4분기부터 이제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본격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네. 여기에 실적 추정해 놓으신 톡비즈 내년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거와 더불어서요. 왼쪽에 이런 친구 탭도 같이 추가가 되지만 지금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이라는 존재를 네. 아시죠? 얘기만 듣고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오픈 채팅이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 재작년도부터 뭔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카카오 채팅방 목록에 이제 검색 기능을 누르시면 본인의 관심사 네네. 예를 들어 뭐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네네. 아니 뭐 아이돌이면 아이돌 이런 아, 식으로 네네네.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쭈루룩 나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일반 채팅방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익명성이 모르는 인간들. 네, 그냥 비지인 기반이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건 지인 기반이었죠. 네네. 근데 비지인 기반의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좀 눈치나 이런 걸 보는 거 없이 그냥 굉장히 좀 많이 활동도 취미도 좀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네네네네. 그냥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랑 이렇게 활동을 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진, 영상 그리고 트래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난 한 5월쯤에 밝힌 바로는 이런 지인 기반의 기존 카카오 이제 채팅에서 나오는 이런 트래픽을 오픈 채팅 쪽에 트래픽이 추월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는 광고를 뭐 딱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현재는 약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채팅창, 그러니까 저와 이제 사회자님이 이렇게 채팅을 한다고 했을 때 채팅방 내에 광고가 있진 네네. 않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오픈 채팅이나 이런 비즈인 기반의 좀 취미 채팅방은 광고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네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페이스북이 하나의 앱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이 네네네. 안에 있었다면 있죠. 그거를 따로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픈 링크라는 새로운 앱을 아마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정확한 출시 시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좀 광고 수익이 새롭게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좀 페이지가 광고 지면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거 되게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네이버랑 카카오 물론 둘 다 사면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둘 다 사도 되는데 둘 중에 선호도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약간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해요. 저희 산업을 보았을 때 항상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인데 모멘텀이 좀 더 네네. 중요한 네네. 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때 밝힌 이러한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잊지 않았던 부분이 좀 빠르게 4분기에 추가가 될 수 있는 카카오가 확실히 단기적인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어떠한 신사업이 새롭게 좀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궁금한 건 여기에서 매출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리고 기존에 좀 비교할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좀 세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카카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상반기에 이러한 비즈보드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초반에는 1매출이 5억 원, 5월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낮았다가 연말이 됐을 땐 10억 원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거의 20억 원 막 이렇게 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 정도를 했는데 지금 기존의 이러한 지인 기반의 채팅 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이상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오픈 채팅이나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던 이러한 친구 탭 광고가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도 향후에 이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 4분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카카오가 확실히 좀 모멘텀을 다 갖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그래도 중장기로 저는 좀 더 괜찮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훨씬 쌉니다. 네네네. 그럼 밸류에이션 부담과 그리고 기존의 이런 커머스 쪽이 네이버가 좀 더 비중이 높은데 결국에 올해는 작년도까지 워낙에 높았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기저 효과가 네네.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그 지금 센티든 펀더멘탈이든 더 눌리는 부분이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커머스 시장이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이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커머스 영역 그리고 핀테크 영역이 동반으로 다시 내년도부터는 좀 올라오면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이버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좀 것 더 같습니다. 편하다고 네.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